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요즘 혈당 때문에 걱정 많으신가요?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어도 수치가 내려가지 않고 식단을 아무리 조절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 나이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살다 가야지. 이렇게 체념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정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그 순간이 바로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때라는 사실 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병원에서도 쉽게 알려주지 않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의사의 4가지 비밀 습관을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약이 아닌 자연의 힘으로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방법, 오랜 연구와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검증된 방법입니다. 단순히 이론이 아닌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의 인생을 바꾼 놀라운 이야기까지 함께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혈당을 잡고 삶의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손에 넣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단 몇 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시간이 시작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선생님, 50년 전에 이걸 알았더라면 제 발가락이 잘리지 않았을까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당시 82세의 박할머니는 당뇨합병증으로 인해 발가락 절단 수술을 막 마치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수술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할머니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담겨 있었고 그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눈빛 속에는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삶 전체를 되돌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수없이 많은 환자를 보아왔지만 그날만큼 제 마음이 무너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사인가? 단순히 약을 처방하고 결과를 지켜보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박할머니의 질문은 제게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병을 진단하고 약을 조절하는 것만이 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의사는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바꾸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병원 안에서만 알려지던 그 비밀의 습관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박할머니가 50년 전에만 알았더라면 인생이 달라졌을 그 방법, 그 해답이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의학 논문을 뒤지고 수백 명의 환자들을 관찰하고 무엇이 그들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무엇이 망가뜨리는지 세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약만으로는 결코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약은 단지 임시 방편일 뿐, 진짜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는 생활의 습관, 마음가짐, 그리고 식습관의 변화가 함께 해야 한다는 진리였습니다. 그 깨달음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약을 처방하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와 함께 삶을 고쳐나가는 동반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혹시 지금 혈당 때문에 절망하고 계신가요? 당뇨라는 진단을 받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박할머니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그분은 50년 전에 그 답을 몰라 발가락을 잃었지만 여러분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병원 안에서만 전하던 그 마법 같은 습관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이 아닌 진짜 건강을 되찾는 길을 함께 걸어가 봅시다. 그날 이후 저는 단순히 약을 처방하는 의사로 남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할머니의 눈물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평생 잊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의 혈당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치료하자. 그렇게 시작된 제 여정은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막막했습니다. 의과대학에서 배운 것은 약물 치료와 수치 관리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환자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약을 처방받아도 혈당 수치가 잠시 내려가도 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저는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 어떤 환자는 약을 먹어도 좋아지지 않고
어떤 환자는 오히려 더 악화되는 걸까? 수많은 환자의 식습관을 분석하고 생활 패턴을 관찰하며 음식 한 숟가락이 혈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직접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서서히 하나의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약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지치고 생활을 바꾼 사람만이 진짜 회복을 경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증명해준 분이 바로 김 어르신이었습니다. 당시 68세였던 김 어르신은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혈당이 200을 훌쩍 넘었고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박할머니처럼 발가락이 잘리는 건 아니겠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박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김 어르신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며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결심이 피어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올바른 식사 순서, 단백질 중심의 식단, 규칙적인 식사 시간, 그리고 꾸준한 약물 조절까지 병행하며 하루하루 자신을 바꿔나갔습니다. 처음 석 달 동안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6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 어르신의 혈당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약의 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야 알겠어요. 박할머니의 이야기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건강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의사가 해야 할 일은 처방전을 써주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날부터 저는 더욱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진 신호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혈당을 잡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관찰하고 임상 결과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박할머니의 후회가, 김 어르신의 변화가 제 연구의 이유가 되어 하나의 진실을 증명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올바른 방법을 실천하면 누구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된 착각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뇨병이 걸리면 평생 약에 의존해야 하고 음식을 즐길 자유를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당뇨는 한번 걸리면 끝이다. 밥은 현미밥만 먹어야 한다. 과일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너무도 당연한 진리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릇된 상식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망가뜨리고 있었어요. 특히 현미밥에 대한 오해가 컸습니다. 현미는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제대로 먹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현미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몸속의 미네랄과 결합해 영양소 흡수를 방해합니다. 즉,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그 영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현미를 드실 때는 반드시 충분히 불려서 최소한 12시간 이상 물에 담가두세요. 그렇게 해야만 피트산이 중화되어 몸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발화 현미, 즉 싹을 틔운 현미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혈당 상승도 완만해집니다. 저는 이 단순한 방법 하나로 많은 환자들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당뇨 식단이라고 하면 단조롭고 맛없는 음식을 떠올리지만 진짜 건강한 식단은 맛과 영양, 그리고 균형이 함께해야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맛있는 걸 참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오랜 연구 끝에 발견한 것이 바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3가지 보물 음식이었습니다. 첫째는 현미와 잡곡을 섞은 통곡물밥입니다. 이는 천천히 소화되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둘째는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의 염증을 완화시키고 혈당 조절을 돕습니다. 셋째는 청국장, 즉 전통 발효된 된장입니다. 이 발효식품은 장 건강을 돕고 인슐린 기능을 개선하는 유익한 미생물이 풍부합니다. 저는 이 3가지 음식을 혈당을 잡는 보물 삼총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음식만 바꾼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식습관이 문제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을 거르거나 단 것을 간식처럼 자주 먹거나 식사 순서를 무시하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 결국 큰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의 종류뿐 아니라 먹는 순서와 방법까지 함께 바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회복의 시작이니까요. 이렇게 오랜 세월 쌓인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게 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제 연구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깨달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당뇨병은 두려움의 병이 아니라 무지의 병이라는 것. 올바른 지식과 실천이 있다면 누구나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식단을 바꾸면 혈당이 저절로 잡힐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음식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저는 30년간 환자들을 관찰하면서 혈당이 안정된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5가지 원칙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약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첫째, 단백질은 충분히, 탄수화물은 적당히 섭취해야 합니다. 식탁 위에 한 접시를 생각해 보세요. 그 절반은 반드시 채소로 채우고 나머지 절반 중 절반 이상은 단백질로, 나머지 공간에 통곡물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을 담으세요. 이렇게 구성된 한 끼는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영양소가 아니라 혈당 조절의 핵심입니다. 단백질은 소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함께 먹은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그래서 식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되는 것이죠. 또한 단백질은 포만감을 유지시켜 불필요한 간식을 막아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생기는데 단백질은 근육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재료입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우리 몸은 포도당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결국 혈당 조절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매끼 손바닥만큼의 단백질을 꼭 챙기세요. 그 작은 습관이 혈당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세요. 채소의 섬유질이 장벽을 형성해 당의 흡수를 늦춰주기 때문에 식후 혈당이 완만하게 오릅니다. 저는 이 순서만 바꿔도 많은 환자들의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는 것을 봤습니다. 셋째, 밥이나 죽을 식힌 뒤 드세요. 밥을 갓 지어 뜨거울 때 먹으면 탄수화물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하지만 식혀서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 생겨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혈당 상승을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마치 착한 탄수화물로 바뀌는 셈이죠. 넷째, 규칙적으로 식사하세요.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먹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몸의 생체 리듬이 깨지고 인슐린 분비가 불안정해집니다. 일정한 리듬이 만들어질 때 혈당도 안정됩니다. 다섯째, 새콤한 맛을 식탁에 더하세요. 식초나 레몬즙 같은 산성식품은 혈당 반응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식사 후에 식초 한 숟갈 혹은 따뜻한 레몬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혈당을 10에서 20 정도 낮춰줄 수 있습니다. 제 병원에 오신 환자들 중 이 5가지 원칙을 실천한 분들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 수치가 평균 20에서 30 정도 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간단한 방법을 병원에선 자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진료 시간이 짧아 생활 습관까지 세세히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음식만 잘 드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고 끝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혈당을 잡는 비밀은 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식사 한 끼의 순서와 태도 속에 있습니다. 식탁 위의 작은 변화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보아왔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보며 저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혈당 조절에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에만 의존하지 않았고 스스로 몸을 지키는 4가지 특별한 비법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비법을 찾아내기 위해 30년 동안 연구했고 마침내 그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바로 활성산소를 잡는 비타민C의 힘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몸속에서는 혈당이 높아지면
활성산소라는 나쁜 물질이 생겨납니다. 이 활성산소는 혈관을 공격해 상처를 내고 결국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박 할머니가 발가락을 잃은 이유도 바로 이 활성산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몸에는 이 녀석들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방패가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몸속의 녹슨 셀을 닦아내듯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 혈관을 튼튼하게 유지시켜줍니다. 그러나 비타민 C는 몸속에 오래 머무르지 못합니다. 6시간 정도가 지나면 대부분 배출되기 때문에 하루 한 번 먹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사이에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단, 속이 약한 분들은 반드시 식사 도중이나 직후에 드셔야 합니다. 빈속에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법은 혈관을 청소해주는 강황입니다. 강황은 카레에 들어가는 노란 가루로 그 속에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혈관 속 염증을 잡아주는 강력한 소방차 역할을 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혈관은 염증이 반복적으로 생기고 그 염증이 쌓여 막히거나 터지며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커큐민은 이러한 염증을 가라앉히고 세포가 인슐린을 더 잘 사용하도록 도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강황을 잘못 섭취합니다. 그냥 물에 타서 마시거나 가루째 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체내 흡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강황은 반드시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밥을 지을 때 한 스푼 넣거나 나물을 무칠 때 들기름과 함께 넣는 것이 좋습니다. 흡수율이 높아지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다만 담석이 있는 분들은 강황을 피해야 합니다. 강황은 담낭의 수축을 촉진하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법은 혈당 상승을 막는 브레이크,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근육이 포도당을 잘 흡수하게 만들어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식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하는 데 탁월합니다. 박 할머니가 50년 전에 생강차 한 잔이라도 꾸준히 드셨다면 인생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생강은 따뜻한 차로 마시거나 요리에 넣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얇게 썰어 말린 뒤 물에 우려 마셔도 좋습니다. 단, 생강은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식후에 따뜻하게 드셔야 합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 비법은 향긋한 향신료 계피입니다. 계피는 단순한 향료가 아닙니다. 계피에 들어있는 시나말알데히드 성분은 인슐린 수용체를 활성화시켜 인슐린이 제 역할을 잘하도록 돕습니다. 덕분에 혈당이 보다 부드럽게 조절됩니다. 계피는 밥을 지을 때 한두 조각 넣거나 국물 요리에 살짝 넣어 향을 내면 좋습니다. 혹은 커피나 요거트 위에 아주 소량 뿌려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과량 섭취 시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커피 스푼 절반 정도면 충분합니다. 위가 약한 분들은 식후나 간식 시간에 소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네 가지 비법, 즉 비타민C, 강황, 생강, 그리고 계피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몸속의 혈당 시스템을 정상으로 되돌려주는 천연 치료제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이 비법들의 효과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은 약의 용량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켰으며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약이 아닌 자연의 힘, 그리고 올바른 습관이 사람을 바꾼다는 사실을 저는 그들의 삶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이 네 가지 비법을 꾸준히 실천한 환자들 중에서도 특히 잊을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74세의 김 할아버지입니다. 그는 제가 평생 본 환자 중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 분이었습니다. 처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던 날, 할아버지의 표정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혈당 수치가 300을 넘었고 시력은 흐려졌으며 발가락 끝이 이미 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거의 포기한 상태였고 이 나이에 뭘 바꿔요? 그냥 편하게 지내게 두세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뭐든 시켜보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게 김 할아버지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알려드린 모든 것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실천했습니다.
식사할 때마다 먼저 채소를 먹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밥을 천천히 씹어 삼켰습니다. 식후에는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마셨고 하루 3번 비타민C를 나누어 섭취했습니다. 밥을 지을 때는 강황가루를 살짝 넣고 계피가루를 아주 조금 뿌렸습니다. 매일 30분씩 동네를 걷는 것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보였지만 할아버지는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혈당 수치가 120대로 떨어져 있었고 까맣게 변했던 발가락의 색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흐려졌던 시력도 한결 나아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제 발끝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6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혈당은 90대로 안정되었고 약의 용량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놀라운 건 할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목소리는 젊은 사람처럼 힘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몸이 가볍고 밥맛도 좋고 잠도 잘 와요. 스스로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요. 김 할아버지는 증명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올바른 방법을 실천하면 70을 넘어도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여전히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늦었다고 말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보여주었습니다. 진짜 늦은 건 나이가 아니라 시작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사실을요. 김 할아버지가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의지나 체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비결은 순서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의욕이 앞서서 처음부터 모든 걸 한꺼번에 하려 합니다.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하고 영양제를 챙기며 하루아침에 완벽을 꿈꾸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며칠도 가지 못해 포기하게 됩니다. 몸이 따라가지 못하고 마음이 지치기 때문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그는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나씩 아주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갔습니다. 첫째 주에는 오직 식사 순서만 바꾸었습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그 다음에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는 단순한 변화였습니다. 이 사소한 습관만으로도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주에는 비타민C를 3번 나누어 섭취하는 습관을 더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사이에 한 번씩 속이 쓰리지 않도록 반드시 식사 중간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부터는 따뜻한 생강차를 식후에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생강 특유의 향과 따스한 온기가 몸속을 감싸면서 혈당이 부드럽게 안정되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강황과 계피를 요리에 조금씩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지을 때 강황가루를 1스푼 넣고 국물이나 찌개에 계피를 살짝 더했습니다. 넷째 주부터는 매일 30분씩 걷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걸음이 늘어나면서 몸의 순환이 좋아지고 체력이 회복되었으며 밤에 잠도 깊어졌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어느 날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몸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이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하나씩 쌓아 올린 습관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몸이 적응하고 마음이 따라올 때 비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내일부터 모든 걸 완벽히 바꾸려 한다면 3일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처럼 첫 주에는 식사 순서만, 둘째 주에는 비타민C만, 셋째 주에는 생강과 향신료, 넷째 주에는 걷기. 이렇게 순서를 지켜가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한 걸음이 작은 변화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몸과 마음이 서서히 회복되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그 과정을 통해 몸뿐 아니라 생각까지 바꾸었습니다. 예전엔 약이 저를 살려줄 거라 믿었는데 지금은 제가 제 몸을 살리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회복은 기적이 아니라 올바른 순서를 지키는 꾸준함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김 할아버지는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단순한 치료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변화가 만들어낸 인생의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며 단 하나의 진실을 배웠습니다. 몸을 바꾸기 전에 먼저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 할머니는 이 병은 어쩔 수 없다고 믿었고 최 어르신은 약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한 번만 해보자는 작은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결국 건강을 지키는 것은 지식도, 약도, 환경도 아닌 바로 마음가짐이라는 것을요. 당뇨병은 포기하는 병이 아니라 관리하는 병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는 거창한 희생이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식사에서 채소를 먼저 먹는 것, 식후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마시는 것, 혹은 걷기 30분을 실천하는 것, 이 작고 단순한 행동들이 쌓여 기적을 만듭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이 이런 변화를 통해 인생을 되찾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약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몸을 이해하고 음식과 생활을 조절하며 다시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나이는 결코 장애가 아닙니다. 김 할아버지가 74세에 시작했듯이 누구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너무 늦었어라는 말은 진짜 늦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금이 바로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당장 채소를 먼저 드세요. 식후에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걸어보세요. 그 한 걸음이 내일의 건강을 바꾸고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흘러가지만 건강한 삶을 선택하는 용기는 지금 여러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믿음가니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하는 노년 건강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꼭 실천해보고 싶은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음 변화를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우리 모두 나이를 이기는 건강한 노년 함께 만들어 가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